계속 돌고 있어 오늘. 자 보자. 자 오늘은 그 책 같이 봐. 122페이지 발효보자. 세포과 발효는 무슨 맛이요? 빨리 갔다 와. 아유. 자 보자. 발효 보자. 발효는 이제 자 호흡은 일반적인 세포 호흡은 산소호흡이야. 근데 발효는 무산소호흡이야. 무산소호흡이다 보니까 요 조금 세포호흡과 구분이 돼. 보자. 산소호흡과 발효 봐봐. 산소호흡과 발효를 비교해보자. 산소호흡은 산소를 이용한 호흡이고 발효는 무산소호흡이라고 보면 돼.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산화탄소나 물로 분해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중간산물이 생겨. 그리고 완벽하게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발효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산소호흡보다는 덜 나와. 자 봐라. 즉 봐봐. 산소호흡은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ATP를 얻는 과정이야. 그리고 발효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전자전달기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과정에서만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얘는 전자전달기, 산소호흡은 해당 과정 전자전달기를 다 거쳐갖고 에너지가 많이 나와. 근데 발효는 전자전달기는 거치지 않고 해당 과정만 거쳐갖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이 완전하게 분해되지 않아서 에너지를 포함한 분해산물, 중간산물인 젖산이나 에탄올이 생성되고 산소호흡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적은 양이 생긴다. 즉 봐봐. 산소호흡은 포도당을 완벽하게 뭘로 분해해 얘들아? 포도당을 뭘로 분해해? 완벽하게 뭘로 분해해?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하는데 산소를 이용해갖고 발효는 하다가 말하고 이렇게 해갖고 야 포도당을 중간산물로 만든단 말이에요. 중간산물로. 이 중간산물이 젖산이나 에탄올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안 나와. 해당 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안 나와. 산소호흡은 산소가 필요하고 장소도 세포질하고 미토콘드리아인데 발효는 산소가 필요 안 하고 세포질에서만 일어난다. 그리고 산소호흡은 포도당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되고 다량의 ATP가 생성되는데 자 발효는 포도당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분해산물인 중간산물 젖산이라든지 에탄올이 생겨 그러면서 해당 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소량의 ATP가 생성된다. 그리고 또 무산소호흡에 부패도 있어. 옆에 봐. 발효는 발효하고 부패는 어떻게 다를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유기물을 분해한 결과 생성되는 물질이 인간에게 유용하면 발효, 인간에게 해로우면 부패야. 썩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 인간에게. 이게 둘 다 무산소호흡인데 인간에게 이로우면 발효, 인간에게 이롭지 않으면 부패라 그래. 그럼 보자. 라고 산소호흡과 발효의 경로 비교가 중요하다. 산소호흡과 발효의 경로 비교. 경로 비교가 중요하다. 아까 처음에 말했지. 산소호흡은 해당 과정, 전자전달계, 광인산화, 다 거치잖아. 알아? 뭘 거쳐? 야, 세포호흡은 해당 과정, 그 다음 피부산의 산화민 TCA로, 그 다음 산화적 인산화, 그래갖고 전자전달계 다 거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와. 자, 이게 얘는 뭐야? 산소호흡은 해당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돼. 피로부산은 산소가 있을 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되고 산소가 없을 때는 세포질에서 환원된다. 그래서 피로부산으로 분해된 후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고 피로부산의 산화이 TCL의 회로와 산화적 인산을 거쳐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돼. 근데 발효는 해당 과정을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 피로부산으로 분해된 후 미토콘드리아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세포질에서 젖산과 에탄올을 만든다. 중간산물로. 이해됐지? 그러니까 산소호흡은 할 건 다 해.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을 피로부산으로 만들고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고 피로부산의 산화 및 TCA를 거친 다음에 산화적 인산을 거쳐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만들어 포도당을. 근데 발효는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해. 그래가지고 피로부산을 만드는데 이게 미토콘드리아 안 들어가. 그리고 세포질에서 그냥 젖산과 에탄올을 생성한다.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산소호흡은 전자전달기를 거치기 때문에 많은 ATP를 생성해. 32 ATP 생성하고 그리고 산소호흡에서는 ATP는 대부분 산화적 인산화로 만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발효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적은 양의 ATP만 생성한다. 올라와. 그리고 발효 과정을 보자. 발효 과정을. 발효를 보면 자 보라. 첫 번째 발효 과정은 보자. 발효는 봐라. 첫 번째 해당 과정을 거친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분해되면서 NADH하고 ATP는 생성해.
자, 첫 번째 해당 과정에서 전체 과정에서 포도당이 두 분자의 필요부산으로 그러면서 뭐 만든다? 해당 과정에서 ATP하고 뭘 만들어? NAD 플러스가 NADH가 돼. 그리고 자 이렇게 된다. 갖고 그 다음 이제 막바로 얘가 뭐가 돼? 필요부산. 다시 뭐로 돼? 젖산이나 중간산물 에탄올로 돼. 즉 필요부산의 산화및 TCL라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막바로 돼버려. 갖고 NADH가 이렇게 NAD로 돼. 봐라. 해당 과정에서 NAD 플러스가 NADH로 환원이 된다. 그리고 ATP 발효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만 ATP가 생성돼. 그리고 필요부산을 만드는데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는 필요부산의 H 플러스와 전자를 내주고 NAD 플러스가 되며 NAD 플러스는 해당 과정이 다시 투입이 된다. 그러면서 해당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필요부산은 NADH에서 젖산이나 뭐가 된다? 에탄올로 환원된다. 근데 이때 NAD 플러스는 계속해서 재생이 돼. 이 과정에서. 그래갖고 계속해서 이게 일어난단 말이야.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는 필요부산을 젖산이나 에탄올로 환원시키고 NAD 플러스로 산화되며 NAD 플러스는 다시 해당 과정에 공급이 된다. 근데 발효의 종류가 있다 얘들아. 발효의 종류는 뭐 젖산 발효, 젖산 발효도 있고 뭣도 있어. 알코올 발효도 있고 그다음 아세트산 발효 등 세 가지가 있다. 발효의 종류에는 봐라.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아세트산 발효가 있다. 첫 번째 젖산 발효가 있어. 젖산 발효가. 젖산 발효는 우리 근육에서도 일어난다. 근육에서도 젖산이 쌓이면 우리가 피곤함을 느껴. 통증에 따라 산에 있으니까 근육통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젖산 발효는 뭘 하냐? 포도당을 젖산으로 만들어. 근데 이때 봐라. 딱 포도당이 C6H12O6잖아. 딱 뭐로 돼? 절반이 C3H6O3이 돼. 그리고 이 ATP가 생겨. 딱 절반이 돼. 자, 젖산 발효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을 분해하여 젖산을 만드는 과정인데 반응식은 포도당을 두 개의 젖산과 이 ATP를 생성한다. 그러면 여기서 봐라. 자, 선생님 해당 과정에서 어떻게 돼? 해당 과정에서 C6가 포도당이 C6인 포도당이 해당 과정에서 뭐로 돼? 이 ATP가 인산화옥이라고 하면서 이 ATP가 그리고 C3인 젖산이 돼. 필요부산이네. 필요부산이네. 두 개의 필요부산으로. 그 다음 이게 뭐가 돼? 자, 또 여기서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젖산, 두 개의 젖산이 돼.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또 뭐 NAD 플러스가 NADH가 되고 수소가 되고 이 과정에서 다시 전자하고 H를 잃어버리고 NAD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 두 개의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즉 봐라. 자, 필요부산이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되는 반응에서 전자 수용체에 수용체는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필요부산이다. 전자 수용체가 필요부산이다. 그리고 이때는 야 C3에서 그대로 C3으로 된단 말이야. 필요부산에서 젖산으로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안 발생해? 탄소가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안 발생해. 그리고 여기서 전자 수용체는 야 얘가 전자를 내놔. 그럼 누가 전자 수용체가 된다? 필요부산이 된다. 포도당 한 분자가 해당 과정을 거쳐 필요부산 두 분자로 되면서 이 과정에서 ATP 두 분자하고 NADH 두 분자가 생성된다. 그리고 필요부산은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로부터 야 수소하고 뭘 받아? 전자를 받아 라고 젖산으로 환원되고 그러니까 전자 수용체가 누구다고? 필요부산이야 여기서는. 그리고 NADH로 산화로 생성된 NAD 플러스가 다시 해당 과정에 공급된다. 그럼 생성물은 젖산 두 분자하고 ATP 두 분자야. 라고 해당 과정에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죠. 야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ATP를 적게 만들어. 야 산화적 인산화가 ATP를 많이 만든다. 응?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밖에 안 일어나. 그래갖고 이용은 자 김치, 요구르트, 치즈 등의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 자 옆에 젖산균은 단세포 원핵생물로 진정세균계에 속한다. 그리고 젖산 발효화 생성물은 젖산 발효에는 젖산 두 분자와 ATP 두 분자가 생성되고 알코올 발효와 달리 이산화탄소는 방출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지. 사람의 근육세포에서도 젖산 발효한다 했지. 봐봐. 우리가 운동을 처음 할 때는 야 근육에 산소가 있어. 그 산소를 써. 갖고 산소호흡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근육에 있는 산소를 다 써버렸지. 격하게 운동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무산소호흡이 발효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근육에 젖산이 쌓여. 그러면 우리가 젖산이 오래 쌓이면 근육통을 느끼는 거야. 젖산 때문에. 이해되니? 그럼 봐. 사람의 근육세포에서 젖산 발효는 근육세포에는 산소 공급이 충분한 경우는 산소호흡을 통해 통하고 산소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젖산 발효를 통해 ATP를 생성한다.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 혈액에서 근육세포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하여 ATP 생성을 위해 젖산 발효가 일어난다. 그리고 젖산이 근육에 축적된다. 그리고 근육에 축적된 젖산의 이동은 휴식을 취하면 젖산은 혈액을 따라 간으로 운반되어 피로부산으로 전환된 다음에 포도당으로 합성되거나 산소호흡에 이용된다. 그리고 옆에 봐라. 자, 쉬어야지만 젖산이 혈액을 통해서 이동해갖고 간으로 가거나 간에 갖고 운반되어 피로부산으로 전환된 다음에 포도당으로 합성되거나 산소호흡에 이용되는데 옆에 봐라. 근육세포에서 젖산 발효는 역도와 같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을 하거나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환경에서는 운동할 때는 젖산 발효가 일어난다. 넘겨. 그 다음 또 이제 뭐가 있냐. 두 번째 이제 발효에는 알코올 발효가 있다. 알코올 발효. 알코올 발효는 뭐야? 술 만드는 거야. 술 만드는 거야. 자, 알코올 발효는 보자. 알코올 발효는 봐봐. 자, 효모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탄올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하는데 효모는 희한한 놈이야. 산소가 있을 때는 뭐 한다? 산소호흡 한다. 산소가 없을 때는 이제 발효를 하는 거야. 이해돼? 옆에 나왔어. 봐봐. 효모는
단세포 진핵생물로 균계에 속한다. 산소가 있으면 산소호흡하고 산소호흡으로 에너지를 얻지만 산소가 없을 때는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면 이때 자 얘가 포도당이 뭐로 됐냐? 봐봐. C6H12O6가 야 C2H5OH 에탄올과 얘도 맨 ATP. 야 얘는 근데 뭐가 나와? CO2가 나와. 야 아까 전에 젖산 발효에서는 이산화탄소 안 나왔어. 근데 얘는 이산화탄소 나와. 그리고 이 ATP를 생성한다. ATP랑 똑같아. 근데 얘는 그 젖산 발효와 틀리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거 명심해라. 이산화탄소 발생한다는 거 명심해. 여기는 이산화탄소 안 발생해. 젖산 발효는. 그러면 보자. 따라서 과정이 자 C6인 포도당이 해당 과정 거쳐가지고 뭐? 이 ATP를 해요. 그리고 뭐가 된다? 이제 우선 피루부산이 돼. 피루부산이 돼. 그리고 이때 또 NAD 플러스가 NADH가 되고 이렇게 돼. 근데 얘가 두 분자의 뭐로 돼? 이걸로 돼. 저기 에탄올로 되는데 이때 뭐가 빠져나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와. 이렇게 됩니다. 차이점은 젖산 발효하고 차이점은 뭐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거. 이해됐죠? 자, 포도당 한 분자가 해당 과정을 거쳐 피루부산 두 분자로 되고 이 과정에서 ATP 두 분자하고 NADH 두 분자가 생성되는 건 똑같아. 젖산 발효하고. 근데 피루부산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우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뭐가 된다? 우선 여기 빠졌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된 다음에 알데하이드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뭐야? 아세트알데히드는 해당 과정에 생성된 NADH로부터 H 플러스하고 전자를 받아서 에탄올로 환원되고 NADH의 산화로 생성된 NAD 플러스는 다시 해당 과정에 공급되었고 재사용된다. 즉 여기서는 전자 수용체가 누구다? 아까 처음에는 피루부산이었어. 젖산 발효에서는. 여기서는 전자 수용체가 아세트알데하이드다. 그러면서 생성물은 에탄올 두 분자하고 이산화탄소 두 분자, ATP 두 분자다. 얘도 에너지가 적게 생성되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용은 에탄올이 생성되므로 술을 만드는 데 이용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므로 빵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 그리고 이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기포가 빵을 부풀게 한다. 그리고 옆에 발효에서 생성된 ATP의 양은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에서는 해당 과정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포도당 한 분자당 이 ATP만 생산한다. 적게 생산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세트산 발효가 있는데 이게 야 봐봐 이거야. 야 곡물을 발효하지.
발효하지. 그러면 에탄올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에탄올을 발효하지. 그럼 뭐가 돼? 아세트산이 돼. 우리가 야 쌀로 막걸리를 만들었어. 막걸리를 또 발효시키지. 그러면 식초가 되는 거야. 식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아세트산 발효는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 과정이야. 그럼 보자. 아세트산 발효가 있어. 거기에 124페이지 중간에 있다. 자, 아세트산 발효는 아세트산균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에탄올을 아세트산으로 변화시키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이 과정을 아세트산 발효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에탄올에 물이 첨가돼. 그러면서 얘가 아세트산으로 돼. 야, 산화적 근데 얘는 뭐냐면 틀리게 지금까지와 틀리게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아니라 산화적 인산화가 나타나. 산화적 인산화가 나타나. 산화적 인산화가 진행되지만 최종 산물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아세트산이기 때문에 발효로 구분하는 거야. 얘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는데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아니라 그렇지만 최종 산물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아세트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구분한다? 발효로 구분한다. 그래서 얘는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 갖고 산화적 발효라고 해. 일명 봐봐. 에탄올이 아세트산이 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이 NADH로부터 산화적 인산화로 ATP를 합성한다. 갖고 젖산 발효나 알코올 발효보다는 당연히 ATP가 더 많이 생성된다. 그리고 젖산 발효나 알코올 발효와 달리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포도당 대신에 에탄올이 사용된다. 막걸리나 포도주가 들어있는 병에 뚜껑을 열어두면 며칠 뒤에 맛이 시큼해지는데 이는 막걸리나 포도주에 들어있는 에탄올을 이용하여 아세트산 발효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미, 포도, 감 등의 식초를 만들 때 이용하고 알코올 발효로 광을 에탄올로 분해한 다음 아세트산 발효로 에탄올을 아세트산으로 분해하여 식초를 만든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좀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발효에는 집어넣지 않는 거야. 잘. 왜? 얘는 에탄올이 분해돼가지고 뭘로 돼?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는 안 되고 아세트산이 되는 거야. 이 과정에서 산소를 이용하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지막에 이산화탄소는 안 되고 아세트산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세트산 발효라고 그러고 산화적 발효라고 해요. 산소가 이용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산화적 인산화를 거치기 때문에 젖산 발효나 에탄올 발효보다는 알코올 발효보다는 에너지는 ATP는 더 많이 생산돼. 그리고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 발효의 이용 봐봐. 발효식품은 채소를 발효하여 김치를, 수산물을 발효하여 젓갈을, 곡류를 발효하여 술과 식초를 만든다. 그리고 바이오 에탄올은 옥수수, 사탕수수, 식물의 목질 성분인 셀룰로스 등을 알코올 발효시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고 바이오 에탄올은 휘발유에 섞어서 바로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옆에 미생물의 다양한 발효 산물 봐봐. 김치 젖산균은 비만을 억제하는 물질인 오르니틴을 생산하여 중성지방을 합성하는 효소의 농도를 낮추고 고초균은 메주를 감싸는 볏짚에서 옮겨와 간장, 된장, 청국장 등의 발효 과정에서 글루탐산의 함량을 높인다. 글루탐산이 뭐야? 감칠맛 나타내는 게 글루탐산이에요. 아미노산 중에. 푸른곰팡이는 블루치즈의 발효 과정에서 대리석 모양의 특이한 무늬와 여러가지 유기산을 만든다. 그리고 125페이지 봐라. 야, 효모의 알코올 발효 실험하는 거 나왔다. 자 봐라. 알코올 발효는 실험은 비커에 증류수 100ml와 건조효모 10g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 효모액을 만든다. 그리고 발효관 AD의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의
용액과 효모액을 넣는다. A는 뭐야? 증류수 15ml하고 효모액 15ml야. B는 5%의 포도당 수용액 15ml하고 효모액 15ml야. C는 5%의 설탕 수용액 15ml하고 효모액 15ml야. 그리고 D는 5%의 녹말 수용액 15ml하고 효모액 15ml다. 맹간부에 맹간부는 제일 위야. 이쪽이 맹간부야. 근데 맹간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효관을 세운 다음에 입구를 손마개로 막는다. 그러면 자 30도에서 35도에 맞춘 항온 수조에 발효관 AD를 넣는다. 그러면 보자. 이때 20-30분이 후 발효관 맹간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 후 기체가 모인 발효관의 손마개를 빼고 냄새를 맡아본다. 기체가 모인 발효관 안에 용의 일부를 스포이드로 뽑아낸 후 40%의 수산화칼륨 수용액 5ml를 넣고 발효관을 가볍게 흔들면서 변화를 맞춰간다. 그러면 과정 5에서 결과 AD는 포도당이 없고 그리고 녹말이잖아. 다당류는 포도당이나 단당류와 이당류는 발효를 해. 근데 다당류인 녹말은 발효해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AD는 맹간부의 기체 안 보여. 근데 자 발효관 BC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맹간부에 모이는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또 손마개를 빼고 냄새를 맡아보면 알코올 냄새가 나지. 포도당도 단당류고 설탕은 2당류니까 발효를 해.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를 해가지고 얘는 술 냄새가 나는 거야. 과정 6의 결과 어떻게 돼? 맹간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고 맹간부 용액 높이가 높아지지. 알코올 발효는 뭘 생산해? 젖산 발효는 이산화탄소 안 만들어. 근데 알코올 발효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그러니까 맹간부에 모인 기체가 이산화탄소야. 근데 수산화칼슘이 수산화칼륨이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이 기체가 줄어드니까 맹간부 높이가 용액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따라서 발효관 A는 아무것도 안 했지. 대조군이다. 당을 넣은 발효관에서 발생하는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효모의 알코올 발효에 의해 당이 분해되어 생성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과정 3에서 발효관 입구를 손마개로 막는 까닭은 발효관 안으로 산소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효모가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인 거다. 그리고 발효관 B와 C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지만 D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까닭. 효모는 단당류인 포도당과 이당류인 설탕은 호흡 기질로 이용하지만 다당류인 녹말은 호흡 기질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체가 모인 발효관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는 까닭은 효모가 알코올 발효 결과 에탄올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정 6의 결과 맹간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까닭은 맹간부에 모인 기체가 수산화칼륨 수용액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효모의 알코올 발효 결과 발생한 기체는 이산화탄소임을 알 수 있다. 좀만 쉬어 얘들아. 쉬어. 과학성 했냐? 자 봐라. 과학성 보자. 과학성은 어디서 일어나니? 엽록체에서 일어나지. 따라서 과학성을 볼 때 엽록체를 보자. 엽록체는 과학성이 일어난 장소인데 얘는 이중막이야. 이중막. 막이 세포막이 이중막이다. 자, 엽록체는 과학성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과학성이 일어난 장소로서 세포기관으로서 입의 엽육세포가 뭐냐? 자, 입의 표피 조직 안쪽에 초록색을 띠는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 그 다음에 공변세포에 있다. 세 군데 있어. 엽록체는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 있는데 울타리 조직이 제일 많아. 왜? 울타리 조직이 제일 빽빽이 있으니까 해면 조직이 그 다음으로 많고 공변세포에 제일 적다. 그래가지고 엽록체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돼. 엽록체의 구조와 기능. 기능이 있는데 엽록체는 봐라. 첫 번째 크게 엽록체는 아까 전에 말했지.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의 구조로서 내막 안쪽은 그라나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로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보자. 제일 처음에 그라나가 뭐야? 내막 안쪽에 있는 그라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마가 있어. 그라나는 봐라. 그라나 같은 경우는 자 막으로 이루어진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틸라코이드, 동전 모양의 틸라코이드가 여러 개 쌓여 있어. 이런 식으로. 봐봐. 내막 안쪽에 자 봐봐. 이렇게 동전 모양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게 여기가 그라나야. 틸라코이드가. 그리고 틸라코이드에 틸라코이드 막에 뭐가 있다? 광합성 색소, 전달계, ATP 합성 요소가 있어 빛을 흡수하여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라나에 보면 틸라코이드 막에 뭐 있어? 뭐 있다고? 광합성 색소, 전자전달계, 광합성 색소, 전자전달계, ATP 합성 요소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병반응이 일어난다.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즉 광합성 색소도 왜 필요해? 얘가 빛에너지를 흡수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합성 요소가 있어갖고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틸라코이드 막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스트로마는 틸라코이드를 제외한 기질 부분으로서 여기에 틸라코이드를 제외한 기질 부분이 여기에 DNA, 리보솜, 그 다음에 뭐 있어?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있어. 자, 야 봐봐.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는 자기 복제가 가능해. 왜? DNA하고 리보솜이 있단 말이야. 갖고 과합성이 많이 일어나지. 그러면 엽록체를 많이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해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로마에는 틸라코이드를 제외한 기질 부분으로서 DNA, 리보솜, 포도당의 합성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갖고 여기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야. 그래갖고 탄소 고정 반응. 이때 탄소 고정 반응. 이게 안 반응입니다. 즉 명반응은 그라나에서 일어나고 안 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돼. 엽록체의 구조와 기능 그 그림 봐봐. 야 그라나에는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틸라코이드가 여러 개 쌓여서 그라나를 이룬다. 그라나는 표면적이 넓으며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스트로마는 기질인 스트로마는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들어있어 포도당이 합성되며 DNA와 리보솜이 있어 엽록체의 독자적인 증식하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리고 틸라코이드 막에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광합성 색소,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관여하는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요소가 있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주로 그라나에서는 ATP를 합성해. 그리고 스트로마에서는 뭐야?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포도당을 합성한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비교봐봐.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서로 다른 물질 대사를 담당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이니까 이용하고 엽록체는 광합성이니까 동화지.
그래갖고 모두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미토콘드리아 기질과 엽록체의 스트로마의 공통점은 DNA와 리보솜이 있어 물질 제도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엽록체의 틸라코이드막의 공통점은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요소가 있어 ATP 합성이 일어난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그리고 막구조의 공통점은 둘 다 이중막 구조이며 내부가 복잡한 막구조가 발달되어 표면적을 넓힘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효율을 높였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광합성 색소가 있다. 이제 보자. 스트로마의 그라나의 틸라코이드에 광합성 색소가 있다 했지. 봐. 광합성 색소는 봐라. 광합성 색소는 봐라.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색소로서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이 있다. 그래가지고 봐라. 이 광합성 색소는 그라나의 틸라코이드에 있어. 그래가지고 엽록소를 비롯한 광합성 색소를 틸라코이드 막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여 복합체를 이루는데 이걸 광계라 그래. 광계. 근데 야 봐봐. 야 첫 번째, 야 광합성 색소의 종류가 있다. 종류가 있는데 광합성 색소 같은 경우는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가 있어. 엽록소가 대표적인 광합성 색소야. 대표적인 광합성 색소로 초록색 빛이 갖고 엽록소 A, B, C, D가 있다. 그래가지고 엽록소 A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엽록소 A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갖고 일부 광합성 세균을 제외한 모든 광합성 생물에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식물에는 엽록소 AB가 있어. 엽록소 A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 그래갖고 광합성 세균 빼고는 모든 식물에는 엽록소 A가 있어. 그리고 모든 식물에 또 엽록소 AB 있대. 그리고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가 있어. 자, 여름에는, 봄, 여름에는 식물들이 무슨 색을 띠어? 초록색을 띠어. 엽록소 A나 B가 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가을쯤에는 이제 녹색을 안 띠지. 단풍이 들지. 왜?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엽록소 AB가 작용을 못해. 그리고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가 작용하면서 노란색, 붉은색으로 물드는 거야. 단풍이 드는 거야. 이해됐니? 봐. 카로티노이드계는 적색이나 적황색이나 황색을 띠며 카로틴하고 잔토필이 있다. 얘는 적색, 적황색이나 적색을 띠어. 하고 카로틴과 잔토필이 있어. 가지고 잡아라.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대 빛을 흡수하여 엽록소 A에 전달하지. 그래서 얘들을 안테나 색소라고 그래. 얘들 안테나 색소라고 그래. 엽록소 AB가 다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엽록소 AB가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의 빛을 흡수해가지고 카로티노이드계가 흡수해가지고 얘한테 전달해줘. 그래서 이 카로티노이드의 색소를 안테나 색소라고 해. 그래가지고 빛을 분산시키고 과도한 빛에 의해서 엽록소가 손상되는 걸 막아준다. 그럼 옆에 봐라. 식물의 색소에서 보충자료 보면 식물의 색소는 식물에는 엽록소 외에 여러 가지 색소가 있다.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가을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단풍이 드는 것은 엽록소가 파괴되고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가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토시아닌은 청색, 자색, 적색, 자색, 청색 등의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난다. 열매나 꽃에 포함된 것은 곤충을 유인하는 역할을, 잎에 포함된 것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로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식물과 조류의 광합성 색소는, 식물이나 녹조류는 엽록소에 A, B하고 카로틴, 잔토필이 있고, 갈조류는 엽록소에 A하고 C, 카로틴, 갈초소가 있고, 홍조류는 엽록소에 A, B하고 홍조소, 남조소가 있다. 그리고 비대 파장과 광합성 색소. 엽록소 AB가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거 아니라 있어. 색소에 따라 파장은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틀려. 그래가지고 빛의 파장과 엽록소 색소를 보자. 광합성 색소를 보자. 그럼 보자. 자, 광합성 색소는 빛의 파장에 따라 빛의 흡수율이 틀리다. 그래갖고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자, 빛의 파장에 따라 광합성 색소의 빛 흡수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자, 엽록소 AB는 가시광선 중 누구? 청자색하고 적색을 잘 흡수해. 그리고 초록색 빛은 대부분 반사하거나 통과시킨다. 왜 초록색으로 보여? 색깔이 왜 초록색으로 보여? 초록색을 반사하니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갖고 그게 눈에 들어오잖아. 나머지는 흡수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청자색하고 뭘 잘 흡수한다? 엽록소 AB는 적색을 잘 흡수한다. 그래서 엽록소 A는 청자색하고 적색에서 흡수율이 높아. 그리고 작용 스펙트럼은 엽록소의 추출액에 여러 파장에 비추어 빛의 파장에 따라 광합성 속도를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청자색과 적색빛에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즉 엽록소의 흡수 스펙트럼하고 엽록체의 작용 스펙트럼 거의 일치한다. 식물은 주로 엽록소에서 잘 흡수하는 청자색과 적색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봐라, 제일 밑에 그림 봐봐.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이 있어. 자, 엽록소 A와 B는 흡수 스펙트럼과 엽록체의 작용 스펙트럼 거의 일치한다. 즉 식물은 주로 엽록소가 흡수한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엽록소가 거의 흡수하지 않는 초록색 빛에 대해서 광합성은 일어난다.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흡수한 빛 에너지도 광합성이 이용되기 때문에, 즉 카로티노이드 색소는 청자색하고 초록색 빛을 흡수하여 엽록소 A에 전달한다. 즉 초록색 빛은 엽록소 A가 반사기다. 근데 누가 흡수해 준다? 카로티노이드가 흡수해가지고 엽록소 A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그리고 엽록소 AB는 청자색하고 적색을 주로 흡수해. 근데 초록색은 누가? 카로티노이드계가 흡수해가지고 전달해 준다. 이해됐지? 넘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자 봐라. 자, 뭐에서 잘 나오냐? 엥겔만의 실험이 있다. 엥겔만이 뭔 실험을 했냐면, 프리즘을 통과한 분산된 빛을 핵함에 비춘다. 그러면 핵함 주변에는 산소세균의 분포를 관찰하여 어느 파장에서 핵함의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다. 자, 핵함도 녹조류지. 그러면 얘들이 광합성을 한단 말이야. 광합성을 해갖고 뭘 만드니? 산소를 만들겠지. 그러면 그 산소를 처먹기 위해서 산소세균이 접근을 해. 그러면 산소세균이 많은 곳은 광합성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잖아. 보자. 그러면 이때, 자, 결과는 산소세균은 청색광과 적색이 비치는 부위에 많이 모여있다. 왜? 청색광과 적색이 빛이 핵함의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색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산소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에 청자색하고 적색에 산소색이 많이 있다. 즉 결론은 핵함은 주로 청자색과 적색의 빛을 흡수하여 광합성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 크레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입의 색소 분리가 있다. 막자사발에 잘게 자른 시금치 잎과 아세톤 5ml를 넣고 잘 갈아서 과합성 색소를 추출한다. 그래가지고 크레마토그래피용 종이를 눈금 실린더의 크기에 맞추게 자른 다음에 아래쪽 끝에 2cm가 되도록 연필로 선을 긋고 원점을 표시한다. 3은 과정 1에서 광합성 색소 추출액을 모세관으로 원점에 찍고 말리는 과정을 20회 반복한다. 작게 여러 번 찍어야 돼, 점을. 그리고 눈금 실린더의 바닥에서 1cm 높이의 전기액을 넣는다. 뭐 석유, 에테르하고 아세톤은 9대1로 섭니다. 원점이 전기액을 잠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크레마토그래피용 종이를 눈금 실린더에 세워놓고 눈금 실린더 입구를 고무막이로 막는다. 전기액이 크레마토그래피의 종이의 상단에 가까이까지 올라가면 종이를 꺼내서 전기액이 상승한 상단 용매 전선과 분리된 색소의 위치를 연필로 표시한다. 그러면 원점에서 용매 전선까지 거리와 원점에서 색소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각 색소의 전기율을 측정한다. 전기율은 원점에서 용매 전선까지 거리분의 원점에서 색소까지 거리다. 그랬더니 카로틴은 전기율이 0.95, 잔토필이 0.85, 엽록소 A가 0.36, 엽록소 B가 0.21이야. 전기율은 카로틴, 잔토필, 엽록소 A, 엽록소 B다. 그러다 보니까 시금치 잎에는 카로틴, 적황색과 잔토필, 황색, 엽록소 A, 청록색, 엽록소 B, 황록색 네 가지의 광합성 색소가 존재하고 결과 그리고 색소에 따라 전기액에 대한 용해도와 크레마토그래피 종이에 대한 흡착력이 달라 전기압이 다르다. 그리고 전기액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크레마토그래피용 종이에 대한 흡착력이 약할수록 전기압이 크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자, 광합성의 교육 전체적으로 보면 광합성은 봐라. 자 보자. 광합성이란 건 뭐야? 빛에너지를 이용해갖고 연녹체에서 화학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포도황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이야.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 야,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재료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디서? 연녹체에서 유기물인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야. 그리고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이다. 그러면 보자. 여기서는 11호 했네. 11호 하자. 6CO2 12H2O야. 그리고 6H2O가 나와. 즉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이때 봐봐. 야, 얘는 봐봐. 산소를 잃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환원인데 얘는 전자를 얻는 거야. 그리고 얘는 산소가 줄었어. 그러다 보니까 산화야. 걔는 전자를 잃는다. 이 광합성도 산화하는 반응이야. 산화하는 반응이야. 그리고 광합성의 과정은 크게 명반응하고 안반응으로 하는 반응. 자, 명반응은 에너지 전환 반응이야. 그리고 안반응은 탄소 고정 반응이야. 과정은 크게 빛을 이용하는 명반응하고 빛을 이용하지 않는 안반응으로 하는 거야.
명반응은 어디서 일어나? 그라나에서 일어나. 그라나의 틀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 그리고 자, 암반응은 스트로마 기질에서 일어난다. 명반응은 어디? 그라나의 틀라코이드 막에서. 암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한번 보자. 자, 명반응은 자 비대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하는 단계로서 영록체의 틀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난다. 과합성 색소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ATP와 NADPH의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하고 이 과정에서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발생한다. 그다음 암반응은 다른 말로는 탄소 고정 반응이다. 탄소 고정 반응은 그래가지고 봐라.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단계로서 영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명반응 산물인 ATP와 NADPH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한다. 즉 봐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연록체인데 얘들은 연록체인데 물이 들어가고 명반응은 물이 들어가고 뭐가 나오는 거야? 산소가 나오는 거야. 그거 어디서 난다? 스트로마의 그라나의 틀라코이드 막에서. 그리고 암반응인 암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나. 얘는 이산화탄소가 뭘로 바뀐다? 포도당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때 봐라. 명반응은 야 비대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흡수해가지고 뭐야 여기서 명반응에서 만든 NADPH하고 ATP를 여기다 공급해줘. 그러면 얘가 이걸 이용해서 얘를 NADP 플러스하고 다시 그리고 ADP로 만들어줘. 하고 공급해줘. 그러면 계속해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봐라. 명반응에서 비대에너지를 ATP와 NADPH의 화학에너지로 전환해. 그리고 탄소 고정 반응에서 공급한다. 이때 H2O가 분해되어 O2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암반응에서는 탄소 고정 반응에서는 빛이 차단되면 명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ATP하고 NADPH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탄소 고정 반응도 중단된다. 그리고 탄소 고정 반응은 명반응에서 공급된 ATP와 NADPH를 이용해서 CO2를 포도당으로 합성한다. 즉 명반응이 안 일어나면 암반응, 탄소 고정 반응도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하려면 NADPH하고 ATP가 공급이 돼야 돼. 그러니까 빛이 안 비추면 명반응이 안 일어나. 그러면 암반응도 안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냐? 그래가지고 자 옆에 나왔다.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 명반응은 그라나 틀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난다. 빛이 필요하다. ATP와 NADPH, O2가 생성된다. 탄소 고정 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고 CO2가 필요하다. 포도당이 합성된다. 자, 벤슨 실험은 봐라. 벤슨 실험은 봐라. 그림은 벤슨이 암실에 넣어두었던 식물에 빛과 이산화탄소를 따로 주거나 함께 주면서 과합성 속도를 측정한 결과다. 자, 1과 봐와. 자, 1은 자 왼쪽 그림은 야 빛이 없어. 1에서 CO2를 공급해줬다. 근데 2에서는 빛이 있고 CO2 공급을 차단했어. 3에서는 빛이 없고 CO2 공급을
공급해줬어. 근데 4에서는 빛이 없고 CO2를 공급해줬어. 그리고 빛이 있고 CO2를 공급을 차단했어. 5는 6은 빛이 있고 CO2 공급을 해줬어. 그랬더니 봐라 1과 2에서 광합성 속도가 다른 까닭 봐라. 광합성은 빛을 이용하는 명반응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탄소 고정 반응으로 나뉘어지며 명반응이 일어나야지만이 뭐가 일어나?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1에서 2로 될 때는 광합성이 안 일어나. 왜? 명반응이 안 일어나죠. 명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냐? 그 다음 봐라. 그 다음 3과 달리 4에서는 광합성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 봐봐. 3과 달리 4는 빛이 6은 3하고 달리 6은 빛이 계속 공급되어 명반응이 일어나므로 탄소가 반응방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3하고 6이 틀리다. 3은 3은 조금만 하고 근데 6은 계속해서 광합성을 하지. 왜? 3과 달리 6은 빛이 공급되니까 명반응이 일어나서 탄소 고정 반응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결론은 뭐야? 광합성 과정은 빛이 필요한 명반응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탄소 고정 반응으로 나눠지며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일어난다? 먼저 명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래갖고 ATP하고 NADPH가 공급돼야지만이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옆에 보자. 탄소 고정 반응은 탄소 고정 반응에 빛이 직접 이용되지는 않지만 명반응의 산물 ATP나 NADPH가 공급되어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으므로 탄소 고정 반응은 빛이 계속 공급돼야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해됐지? 됐고 이제 152페이지. 저번에 그거 받은 거 있어? 이거? 이제 광합성은 안 받았어? 광합성은 안 받았지? 광합성 줄게. 아유. 너 왜 시간이 남았던 거야 오늘? 동규는? 여자애들 시험 기간이 끝나서. 시험? 뭘 쉬었어? 시험 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시험이 많이 없었어요. 아니 이게 원래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끝나서요. 시험을 그랬어?